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노군리 사건과 비슷한 비극 여수에도 있습니다. 1950년 8월 남면 안도 앞바다 이하포와 횡간도 앞바다 두류겨 해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명백한 집단 학살 사건인데요. 미군의 폭격이 불법임은 밝혀냈지만 공격의 이유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72년 만에 올해 처음 민관 공동추모제가 치러졌는데요. 여순 사건처럼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후에 여수시와 지역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특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네, 신명남 위령사업 추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신명남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2의 노군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지역에서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인지 신명남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에 앞서서 72년 전에 이하포로 왔다가 미군 폭격에 의해 억울하게 비명 행사당한 유족과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1950년 8월 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명령에 따라 부산에서 남해안 도서로 소개되어 피난민 배에 탑승 중이던 민간인들을 미군 전투기 4대가 폭격해 민간인이 희생된 아직 종결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이날 피난선에는 350여 명이 탔고요. 미군 폭격으로 150여 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다치는 아비규환의 아침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폭격을 받은 피난선과 총에 맞아 희생된 시신들은 기름을 부어 3일 밤낮이 불탔고 일부는 산에 매장된 것으로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피난선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흰옷 입은 다수 피난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피난선이 전투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전투기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피난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선은 무차별 폭격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벌써 강산이 7번이나 바뀌었지만은 이하포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아직 여전히 고통을 세월 속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하포 사건이 이렇게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데요. 이하포 사건 발생 6일 뒤에 남면 어부들이 폭격을 당한 두류겨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두류겨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일 뒤입니다. 6일 뒤고요. 1950년 8월 9일 남면 횡간도, 금오도 사이 두류겨 주변 바다 돌산도,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계도, 제도리 등 여러 섬에서 조기 낚시를 하고 있었던 민간인들이 향해 미군 전투기가 기총 소사를 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류겨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실이 밝혀져 진실 규명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두류겨 해상 폭격의 희생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거주지인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1950년 8월 9일 점심 식사 후 여수시 남면 하태도 부근에서 조기 어장으로 여수시 남면 어부들이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하였다고 합니다. 당일 오후 5시에서 6시경 미군 전투기 2대에서 4대가 두류겨 해상에서 나타나 조업 중이던 다수의 어선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하였고 미군 전투기 중 일부는 먼저 정찰을 하였고 곧바로 다른 전투기가 폭격한 사건입니다. 네. 이 두 사건 전부 다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2010년이었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미군의 불법 폭격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상 규명 그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그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 공군이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 즉 미군 폭격 기록, 작전 지침, 교전 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하고 분석하지 못해 미군 폭격의 불법성 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과하는 국가도 책임지는 국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일반적인 공중폭격 정책을 검토해 볼 때 가해 폭격기는 미군 소속 조폭기로 추정되나 단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 기록이나 관련 문서의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두류교 행간도 사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 건수는 5건입니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7명이며 사상자는 8명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지역에서 또 검사한 바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류교 사건 참고인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바다가 내려보는 사연에서 풀을 베다가 폭격 장면을 목격했던 분들의 아주 절절한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으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도 수차례 이슈가 될 수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 7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합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50여 명이 죽고 50여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그동안에 지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미군 폭격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희생된 두룩녀와 여자만은 진작 알려져야 했었는데 그랬지 못했잖아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안도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으로 인한 빨갱이 콤플렉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안도가 방공섬이 되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합부 사건이 발생한 안도, 그 불행한 역사를 한번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는 김정은 부대가 안도에서 10여 명을 처형당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안도는 외정시대 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인이 물러가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일본이 어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 어장을 자기 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눌려 살다 보니까 뭔 소리냐 하면서 주민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앙심을 품고야 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때 진압군으로 들어온 김정은 부대에게 찾아가서 안도 가면 빨갱이가 있다고 꼬질러 버립니다. 한마디로 밀정짓을 한 거죠. 네. 이후 김정은 부대가 여객선을 타고 섬에 들어오자 주민들은 공포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럼 당시 여순 사건에 급파된 김정은 진압군 부대는 어떤 상태였냐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시민군에게 막혀버렸고 그다음 선상에서 박격포를 쐈는데 이 박격포가 진압군 즉 아군에 터져갖고 진압군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미군의 지휘를 받던 김정은이 작전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침 안도에서 온 밀정에게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섬으로 달려가 이제 분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안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집결시켜놓고 주민들을 집결시켜놓고 청년이나 학생들을 다 각 가정에 한 명씩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다 학교로 갔었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빨갱이라고 죽였고요. 청년들 한 11~12명이 그 안도 가면 두멍안이라는 그 포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끔찍한 총살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안도 입구에 가면은 여순 사건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후에 마을에는 작은 사건이 나도 주민들이 굉장히 겁을 먹게 되고 이게 바로 빨갱이 컴플렉스로 이어집니다. 예.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이하포 미군 폭격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바로 다음 날 피난서 선장이 빨갱이였다고 마을에 소문이 바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준 청년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빨갱이를 도와줬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피난민들한테 당신들 마을 내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서고지로 이제 가지고 간 물건이나 그 먹거리로 바꿔가지고 바꿔 먹으면서 이제 연명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8월 9일 날까지 산에서 숨어 살다가 피난민들이 이제 소래도적 연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갱이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갔는데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부 독재 시대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고요. 생존자들이 그때 안도로 와서 그 제사 지내고 몰래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사 지내러 갈 때 이제 결혼을 했다고 결혼 반지를 그 부모님 산소에다가 묻어주는데 섬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수상하다고 하고 간첩으로 신고를 하니까 지서 끌려가서 네네네. 조사받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네네. 예. 네,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두리거 사건, 그다음에 이하포 사건들이 이제 역사적, 저희 지역적으로 갖는 의미들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먼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군과 한국 군경이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급하게 퇴격한 후 이 지역 해상의 적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폭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공주 폭격 시 적절한 민간인 보호 조치, 민간인의 인민군을 구별하려는 노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군 폭격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368건이 되었으나 미군 폭격 사건 조사는 다른 사건보다 조사가 더 미흡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하포 해변 희생자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지만 사건과 그 폭격 기록이나 관련 문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하포 폭격 이후 안도에서 100km 20분가량 떨어진 남면 행간도 두류교 해상에서도 조기잡이 배들이 폭격에 대한 20명 정도가 어부들이 무창이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이는 호남 지역에서 이뤄진 17건의 미군 폭격 사건을 조사했지만 이하포와 두류교 사건만 인정하고 결정하고 나머지는 진실 규명 불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방 이후 역사적 부담이었던 미군 폭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미진하였으며 이에 가해자 처벌은커녕 사과는커녕 명예회복과 보상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개별 사안으로 대처하다 보니 과거 청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사, 동력 또한 얻지 못하였습니다. 미군 폭격 사건이 발생한 인근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진실 규명에 협력해야 하는 대처가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결론을 짓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일단 가해자는 미군 폭격이잖아요. 미 국방부에서 했을 것이고 그 명령이 내려왔을 것이고요.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가해자는 있으나 그 명령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노건리 사건을 보면 됩니다. 지금 노건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넘도록 정구도 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이제 해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1999년도에 AP통신에 의해서 발표가 된 사건이에요. 그것 또한 마지막으로 문서를 찾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진술하는 분이나 그 폭격기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모두가 일치한 대화를 하고 있으나 폭격을 정확히 했다는 명확한 문서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폭격 명령이 들어있는 문서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하포하고 두류교는 진술에 의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거나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게 쟁점이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는 이 두 사건에 관련해서 뭐 유족, 생존자, 목격자들의 이렇게 생생한
그 증언들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들 그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던가요? 이아포에 관련된 것은 이춘성 어르신에 대해서는 일단 신명남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지금 두루겨 사건에서 김청원 어르신의 둘째 아드님의 증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형님이 그 2010년도 진아이에서 조사했었을 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김청원 어르신은 그 당시에 부상자였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었고 허벅지를 간통한 그 잔해로 인해서 엉덩이가 다 이제 없어졌던 상황인데, 총상을 입으셨군요. 예, 총상을 입으셨는데 네. 그때 그 가족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증언이 절절했었는데요. 네. 큰 형님이 증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가족 중에서 네. 그 둘째 되시는 이제 차남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진아이 제2기 진아이 정근식 위원장님이 남면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지역의 유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님이 비 오는 날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그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른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왜 술을 과하게 드셨는지를 아는 것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 그랬다는, 때문에? 예, 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진아이에서 잘못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곤조곤 아주 이야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노력은 그분들의 증언으로만 마무리할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희미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녹취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아포 같은 경우도 생존자 증언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춘혁 어르신을 만난 것은 2017년입니다. 추모제를 이으면서 매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어르신은 지금 88세의 나이에도 지금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때 기억을 갖다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진화의 일기 진화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하자 부대를 수용할 운동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갖고 부산시 운동장에 수정되어 있는 피난민을 갖다가 충무로 소개시킵니다. 네. 그래 충무도 안전하지 않아 피난민들은 4대 피난선을 타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이 중 한 대가 이제 검문도를 향하는데 욕지도를 거쳐 이아포로 옵니다. 네. 어르신이 탄 배가 이제 이아포에 와서 이제 폭격을 당하는데요. 2일 밤에 이아포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쯤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은 이제 앞에서 배에서 보고 있는데요. 쌕쌕이 비행기가 편대로 해갖고 4대가 나타나는데 처음 와서 총을 2발을 드르륵 쏴더니 연속 이제 배를 도우면서 이게 폭격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서 배 안에는 한순간에 이제 피로 물들고 아비규환이었겠네요. 아비규환에 네. 어떤 그런 현장이 됐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증언을 들여다보면은 한쪽에는 7, 8명이 이 7, 8명씩 배 안팎에서 쓰러져 주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뭐 신음, 아우성 뭐 난리였답니다. 그래서 선실을 위해서도 사람이 많이 쓰러졌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17, 8세 되는 청년은 양쪽 엉덩이에 그 총을 맞아갖고 엉덩이가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다음 동생 이춘종 씨는 그 숨어 있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길래 누가 오줌 싸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총 맞은 사람들의 피가 이제 피를 갖다 그대로 이제 자기가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기는 애처롭게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르신 가족은 7명이 탔는데 네네. 그 4분이 살아 계시고 3분이 살아 계시고 4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사연 어르신이나 뭐 장선자 할머니 주민들이 그걸 다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윤학재 씨도 계시는데 그 사람도 이제 미국에 가서 식품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분도 생생히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어르신이 이제 6.25 당시 노군리, 거창, 창녕 등지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가족 80여 명과 같이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도 하고 항의 서한도 보냈지만 명예회복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 생존자들이 전부 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진실 규명이 그만큼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조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미 이제 그 이아포의 미군 폭격 사건에 대한 진실은 나왔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대책이라든가 보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긴급하고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마음 아픈 것은 그 특별법 관련된 특히 이제 여순 사건, 11.9 같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면 이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서 박우원 우리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아, 여순 사건과 같이 병합해서 우리 너무 그 유가족이 또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 이아포 같은 경우에는 생존도 알 수도 없고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여순 사건에 우리 같이 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절절한 사연을 들으면 저희가 지금도 늦었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보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노군리 사건과 제주 4.3 사건, 그다음에 거창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통과된 여순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사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에 그런데 소극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특별법 제정은 이제 역사적 진실에 문제이며 죽은 자의 인권도 중요하며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특히 미군 폭격에 대한 그런 특별법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뭐 생존자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지만 또 침몰한 피난선을 확인하는 것,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추모제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큰 성과가 피난선으로 추정되는 선체 일부를 찾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모제를 시작한 첫 해부터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박근호 대장님을 비롯해서 대원들이 수중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도 수년간 다이빙을 해온 터라서 여러 번 수중탐사에 참석했고요. 직접 현장에 확인하니까 수심 9에서 11m 지점에 침몰선 잔해물로 보이는 보조 엔진과 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수중 탐사에 나설 때만 해도 거기가 무슨 잔해물이 있겠냐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원들은 2년째 탐사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3년째 해녀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해녀들의 이제 목격담을 봤는데 난파선으로 보이는 침몰선 잔해물이 물질하다가 봤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간 때하고 정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잔해물을 찾아갖고 전국 그 방송을 좀 타고 그랬습니다만은 수중 선체 일부가 99% 아마 잔해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그걸 갖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보조 엔진과 목재가 그 시절 걸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80년 이상을 살았던 주민들이 이쪽에는 어선들이 침몰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피난선 외에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몰선으로 이제 추정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전문기관에 이제 조사해 보면 운이 좋으면 거기에 그 엔진이나 그 목재에 총알이 박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잔해물이 이제 엔진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선체 일부 이런 목재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 8월 3일 행정선을 타고 추모 현장을 가는 길에 선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진실화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추진위원장이신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김혜재 의원님, 김영규 시의장님, 이광일 도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김철민 시의원님이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 추진위원장 은길수 위원장님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진실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수시장님이 친몰선 잔해 인양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럼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아포 및 두류교 미군 폭격 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여수시의회에서 발의를 하셨죠. 그다음에 통과까지 됐습니다. 네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처에 특별법 제정까지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좀 의정과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의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었던 당시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9일까지 모든 신고를 접수를 받고 이제 23년부터 3년간 신고에 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1년 대회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남면 이아포 두류교 해상 미군 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대표 발의에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먼저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아포 두류교 사건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 사건으로 희생하신 민간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는 조치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속히 정부가 나서 주실 것을 건의했었고요. 정부는 이제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미군 정부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그다음에 정치적 화해 조치를 위해 진실화해에 의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현재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 두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님과 주철현 의원님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보면은 368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두 국회의원분이 중심이 돼서 이제 특별법도 발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두 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목소리들을 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발을 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의원님과 김혜지 의원님이 공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7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정말 80에서 90 이제 노령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라도 두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저희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민간에서 이아포 추모 공간을 만들고 추모 행사를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여수네트워크 뉴스와 여수 뉴스타임스 해양환경인명구조당 여수구조대가 공동으로 추모제를 지내온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아포 추모제가 처음 시작된 계기는 2017년 여름 안도에 저와 여수네트워크 뉴스 엄길수 전 대표님이 방충망 봉사를 나섰다가 이 같은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억울한 분들의 넋을 달래주자는 엄길수 전 대표님의 제안으로 매년 추모제를 이어왔는데요. 작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추모제로 확대되어 좀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추모제를 4년째 잘 이끌어주신 엄길수 전 추진위원장님과 추모제를 공동으로 개최한 뉴스타임스 김경만 대표님 그리고 박근호 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이아포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판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미 의원님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수시하고 그럼 같이 이렇게 공동 행사를 진행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원래 여수시하고 공동으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그 예산이 배정돼 갖고 여수시 예산으로 배정된 첫 해입니다. 그래서 그 추모비를 설치했습니다. 아, 추모비까지 만드셨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위령 사업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여수시에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제 추모비까지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수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위령 사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도와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피해자 중심의 진실 규명의 성과로 미군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하포 평화공원도 노군리 평화재단처럼 추구하는 공원처럼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평화 증진에 의해 평화축제, 청소년 교육 사업도 할 것이며 이제 미군 폭격 사건 평화문학 포럼이라든가 평화인권 100일장, 이하포 두리거 평화상 시상식 같은 것을 해서 2023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 전시회도 가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이 먼저 이 위령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역점 사업으로서는 현재 이하포가 그 공원이 뉴딜 300으로 이루어졌던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인권 평화 테마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남북권의 최고의 그 명품 바다와 그 공원을 가꾸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노군리 특별법도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여수시 의회와 여수시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애써주신 추진위원회와 함께 위령 사업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그 희생당하셨던 그분들이 빠지지 않는 정말 이로와 평안이 되는 그런 위령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간에서 이렇게 위령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방향성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쟁 범죄 방지 차원에서 위령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포 미국 폭격 사건은 반인륜적인 학살입니다. 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 여순 사건과 이하포 사건을 겪은 그 안도 주민들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인 치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군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하포 사건 역시 자신들이 쳐놓은 방어선을 넘으면 폭격하라는 당시 7월 25일자 대구에서 열린 한미 피난민 대책회의가 거기서 결정에 따른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 이하포 사건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소리도와 안도를 방어선은 마지노선으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쏜 것 같은데요. 소리도 안도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예. 그럼 그쪽에 오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폭격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군리 사건은 미군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하포, 두롱려, 여자만 사건은 미군과 경찰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관 위령 사업이 진행된 지 지금 2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안도 어촌계가 진행한 유질 300에 얹혀서 지금 평화공원도 세워졌는데 여기 안도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 가능해서 이 자리들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령 사업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속히 피난선 잔해물도 좀 건져 올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평화공원에 그 전시관도 세우고 그래서 이게 노군리 평화공원 못지않게끔 여기도 평화공원이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잔해물 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실 규명을 위한 이런 수단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평화공원도 조성해서 공적으로는 노군리와 같은 이런 진상 규명을 하고 싶으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지 사실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역사적 부담이었던 미군 폭격 사건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미진합니다. 이에 가해자 처벌과 사과는커녕 명예회복과 보상 또한 없었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는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민, 즉 민간인들을 왜 학살했는지 또한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미군 폭격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와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응답 없는 메아리만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의 길로 화해와 화합, 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맺층 응어리를 풀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인 을 잊지 않길 바라며 누구의 아픔이 아닌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줬으면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만약에 요구를 한다 하면은 어떤 것들을 요구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먼저 사과하고 그 가장 중요한 처음에 이야기했던 팩트가 우리도 나라를 이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다면 누가 가해자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네. 나는 우리 그 군인들도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 배보상의 관계가 어디 쪽이 강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전시사회도 지금 시국도 아니었고 네. 그 평화로운 마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해서 받아야 될 사과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국가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네네.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뭐 많은 시간들, 많은 대화들 나눠봤는데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남도의 끝자락 이하포, 그다음에 두릉여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 AP통신으로 보도된 미군의 미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군리 민간인 학살에 못지않는 근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추진위는 곧 제2기 진화위에 이하포 두릉여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진실규명된 5명 외에 145명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 두 번째, 침몰선 잔해로 보이는 피난선 잔해물을 조속히 인양해달라. 세 번째, 그 이하포 백비가 있는 이하포 빈지 야산에 매장되어 있는 유해 발굴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배를 타고 와서 그 선장과 기관사를 시켜서 피난선에 시신을 모아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한 경찰 명령 기록도 찾는 일도 좀 시급합니다. 끝으로 저희 여수네통 뉴스는 그 추모제를 이어온 5년 동안 이하포 그날을 9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하포 탐사 보도를 통해 이하포 여수네통 뉴스 문화위원회에서 부설기관인 이하포 인권평화연구소 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하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그 다음에 사건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박선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조례로 제정된 거에서는 위령 사업이라든가 추모 사업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유가족 심리 치료 및 쉼터 조성 사업 등도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는. 하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희생자 및 유가족을 찾고 향후 진실 규명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보면은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는 7대 2여서 이번 제8대 제222 임시회에서 제2기 미군 폭격 특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을 저희가 정확히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마무리했었고요. 제8대 의회에서도 미군 폭격 희생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잊혀진 남면 이하포 두류교 미군 폭격 사건을 재조명하고 모든 피해자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하는 날까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특히 지역사회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네네. 예.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 의해서 관심이 좀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사에
협조도 해주시고 신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순 사건이 그랬듯이 이제 이하포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전국화됐을 때 네네. 이제 그게 특별법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약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2분 정도씩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미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할 것은 그냥 증언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준비된 자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 폭격 사건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삶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배보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말 못하지 못한, 그 진술에도 나와 있듯이 마을 주민들이 일기 때 나와서 진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시 재차 물어보면 지금도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사회 화합과 그 상생의 그 방법으로 유가족들과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이하포와 두류겨, 그다음에 행간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신명남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역시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이 계속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령사업추진위원회도 지금 올해 34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시장님,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폭격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방인 미군이 한국 전쟁 때 민간인을 오폭했다. 전쟁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만은요, 이는 그런 사건과 결이 다른 엄연한 학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속히 여수시 남면안도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과 두릉녀, 그 다음에 여자만까지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한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런 그 교훈을 통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장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남해안 작은 섬마을에 드리워진 여순 사건에 의한 빨갱이 컴플렉스도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도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그 물질적 보상도 병행해야 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정말 절실하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특별법 없이는 배보상이 좀 힘드니까 이 박성미 의원님께서 그 제정하신 조례에 그 이하포 조례에 유족들의 의료나 유령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와 전남도가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좀 물질적인 정신적인 보상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특위위원, 신명남 유령사업 추진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생존자 대부분이 사망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적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랬는지 진실은 밝혀져야겠죠. 마땅한 사과와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